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실 13주차 과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Address Binding, Contiguous Allocation, Paging, Structure of the Page Table, 스와핑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주소는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로 나뉩니다. 논리적 주소는 가상 주소라고도 하며 CPU가 생성한 주소입니다. 프로세스마다 독립적으로 가진 주소 공간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내부에 사용하고 각 프로세스마다 0부터 시작합니다. 물리적 주소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해 실제로 메모리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어드레스 바인딩은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즉 어떤 물리적 주소에 로드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바인딩하는 시점에 따라 분류됩니다. 먼저 컴파일 타임이 있는데 프로세스의 물리적 주소가 컴파일 때 정해집니다. 프로세스가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 미리 알고 있다면 컴파일러가 절대 주소, 즉 고정된 주소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만약 위치가 변경된다면 재컴파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컴파일 타임 주소 할당은 프로세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가 동일합니다. 컴파일 타임 주소 할당의 문제점은 주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비효율적이고 로드하려는 위치에 이미 다른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은 프로세스가 수행이 시작된 이후에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메모리 주소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즉 런타임 때 물리적 주소가 결정되며 실행 도중에 주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CPU가 주소를 참조할 때마다 어드레스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빌딩을 점검합니다. 아래 그림은 MMU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스의 논리적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변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Contiguous Allocation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할당할 때는 시작 메모리 위치, 메모리의 할당 크기를 기반으로 할당하는데 연속 메모리 할당과 불연속 메모리 할당으로 나뉩니다. 저는 연속 메모리 할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은 연속된 하나의 큰 메모리에서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할당시켜주는 방법입니다. Contiguous Allocation에서 메모리를 분할하는 각 단위는 블락이고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블락을 홀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홀들이 메모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수용 가능한 홀을 할당시켜줍니다. 그리고 페이징은 Non-Contiguous Allocation 방식입니다. 외부 단편화와 압축 작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모리는 프레임, 프로세스는 페이지라 불리는 고정 크기의 블록으로 분리됩니다. 블록의 크기는 2의 거듭제곱꼴입니다. 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공간은 여러 페이지로 나뉘어 관리되고 각각의 페이지는 순서와 관계없이 메모리 프레임에 매핑되어 저장됩니다. 페이징의 장점은 페이지를 연속할 필요가 없어 외부 단편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페이징의 단점은 내부 단편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페이지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가 추가로 소모됩니다. 따라서 속도 향상을 위해 Associative Register 혹은 TLB라 불리는 고속의 하드웨어 캐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대 컴퓨터는 주소 공간이 매우 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2비트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232, 232 둘둘의 32승, 즉 4GB의 주소 공간을 사용합니다. 이때 페이지의 크기가 4KB라면 약 100만 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4GB 중 매우 일부분만 사용하므로 페이지 테이블 공간이 심하게 낭비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멀티레벨 페이징, 그리고 해시드 페이지 테이블, 그리고 인버터드 페이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임시로 디스크에 보냈다가 다시 메모리에 로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디스크로 내보내는 것을 스왑아웃, 메모리로 들여보내는 것을 스왑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기 스케줄러에 의해 스왑아웃 시킬 프로세스를 선정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프로세스를 스왑인 아웃 할지 결정합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를 스왑아웃 시키고 높은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하였고 먼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파일은 논리적인 저장 단위로 관련된 정보 자료들의 집합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정보 저장에 일관된 논리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코드 혹은 블록 단위로 비휘발성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됩니다. 먼저 액세스 메소드와 디렉토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파일 정보의 접근 방식으로는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 그리고 색인 접근 방식으로 나뉩니다. 순차 접근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파일의 정보가 레코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직접 접근은 파일의 레코드를 임의의 순서로 접근할 수 있으며 LP판을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액세스는 파일에서 레코드를 찾기 위해 색인을 먼저 찾고 대응되는 포인터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에 직접 접근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큰 파일에서 유용합니다. 디렉터리는 파일의 메타데이터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특별한 파일입니다. 해당 디렉터리에 속한 파일 이름과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파일 찾기, 두 번째로 파일 생성, 세 번째로 파일 삭제, 그리고 디렉터리 나열, 그리고 파일 재명명, 그리고 파일 시스템 순회가 있습니다. 디맨드 페이징은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하나입니다. 스와핑이라고 하면 프로세스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스와핑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피 온 라이트가 또 있는데 카피 온 라이트는 VM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포크할 경우 쓰는 방법입니다. 포크할 때 프로세스의 모든 메모리를 복사하면 오버헤드가 너무 크고 쉐어드하면 독립적으로 메모리가 동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COW입니다. 우선 포크를 하면 쉐어드 하여 복사하고 그리고 해당 로지컬 메모리에 라이트 퍼미션을 끕니다. 이후에 만약 그 로지컬 메모리에 두 프로세스 중 누군가가 라이트 하려 하면 그제서야 새로운 피지컬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방법입니다. 위에 3번 과정에서 라이트 권한이 없는 버추얼 페이지에 라이트 하려고 하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고 핸들러는 이 페이지 폴트가 권한이 없는 데 접근해서 생긴 폴트인지 COW 과정에서 생긴 폴트인지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릴 페이지를 스토리지에 내려놓고 이 페이지에 대한 PTE의 밸리드 비트를 인밸리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페이지를 메모리에 가지고 온 뒤 이것에 대해서 PTE의 밸리드 비트를 밸리드로 설정해줍니다. 이것의 목표는 페이지 폴트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여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코스트가 메모리를 접근하는 코스트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